Your cells have drunk in its radiation. In time, you will help them.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를 보고 수필을 쓰는 영화수필가 이상길입니다. 이상길의 작고 깊은 영화관 5번째 상영작은 미리 예고해드렸던 대로 DC 부활 프로젝트 2탄으로 잭 스나이더 감독의 맨 오브 스틸입니다. 2013년작이죠. 마블 어벤져스에 맞선 DC 저스티스 리그의 첫 시작인 작품인데요. 개봉 당시 관객들의 반응은 다소 시큰둥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는 개봉 시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보는데요. 전년도인 2012년에 마블의 어벤져스 프로젝트 페이지 1의 대미를 장식한 어벤져스 1편이 아주 큰 성공을 거두면서 사람들이 마블표 슈퍼히어로 무비에 이미 익숙해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영화의 액션은 영화 좀 본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히 혁명이라 불릴 정도랍니다. 저 역시 개봉 당시 극장에서 처음 봤을 때 이건 충분히 인정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문제는 스토리인데 아기자기하고 톡톡 튀는 어벤져스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왠지 칙칙하고 무거워 보이는 이 영화의 스토리가 낯설게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지난해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을 다시 보고는 마치 각성을 하듯 그 영화에 감탄한 뒤 저스티스 리그의 시작점인 이 영화까지 연달아 다시 봤더니 완전 다른 영화로 보이더군요. 일찍이 맨 오브 스틸을 통해 DC는 이렇게 우린 마블과는 다른 식으로 갈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처음 봤을 땐 그 메시지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듯 맨 오브 스틸에는 DC의 저스티스 리그의 밑그림이 거의 다 그려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DC의 저스티스 리그 시리즈를 마블의 어벤져스 시리즈 보듯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역시나 스포일러 덩어리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사실 미국 원작 만화의 시작도 저스티스 리그가 먼저였고 DC와 마블의 작품은 화면의 질감부터가 다릅니다. 마블이 상대적으로 밝고 가볍고 유쾌한 편이라면 DC는 다소 우중충하고 무겁고 진중하죠. 결국 마블은 그냥 가볍게 즐길 수가 있지만 DC는 생각을 좀 해야 한답니다. 현실에서는 우리들 삶도 대부분 우중충하고 무거우니까. 또 그래서 대부분의 삶이 고뇌에 차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영화적 질감 차이로 DC와 마블은 세계관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답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힘센 악당을 제외하면 마블은 주로 영웅과 인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 DC는 영웅과 인간들을 넘어 신에 대한 깊은 고민까지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우주를 양분하는 빛과 어둠에 대해서도 철학적으로 더 깊이 파고들죠. 물론 마블의 어벤져스에도 토르라는 천둥의 신이 존재하지만 힘에서 다른 영웅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지만 DC의 저스티스 리그에서 슈퍼맨은 가히 압도적이죠. 결국 DC는 슈퍼히어로들 간의 힘의 밸런스 문제가 발생할 슈퍼맨은 아예 신격화를 시킨 뒤 철학적으로 접근해버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맨 오브 스틸이죠. 아시다시피 맨 오브 스틸은 종말의 위기에 처한 크립톤 행성에서 태어나자마자 지구로 보내진 칼-엘이 나중에 슈퍼맨으로 성장해 외계 종족의 침략으로부터 지구를 지킨다는 내용이죠. 영화의 도입부에서 슈퍼맨의 친부인 조엘이 갓 태어난 아들 칼-엘을 지구로 보내면서 아내 라라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잠깐 들어볼까요? Did you find the world? We have. Orbiting a main sequence yellow star, just as you said it would. Young star. His cells will drink its radiation. It's a seemingly intelligent population. He'll be an outcast. A freak. We'll kill him. How? He'll be a god to them. 실제로 영화 속에서 슈퍼맨은 어려서부터 세상 모든 소리를 들었고 투시력과 병을 치료하는 능력은 물론 나중에 하늘까지 날게 됩니다. 한마디로 전지전능하죠. 세상 모든 소리를 들어야 하는 고통이 버거웠던 어린 클락이 자신을 키워준 지구 엄마를 향해 울부짖습니다. The world's too big, Mom. Then make it small. 바로 신이 되라는 뜻이 아닐까요? 앞서 칼-엘의 친모도 지진과 전염병으로 종말을 맞이한 크립톤 행성에서
지구로 아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Make a better world than ours, girl. DC의 경우 저스티스 리그의 주된 멤버인 원더우먼도 그녀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딸이라는 설정을 통해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을 이어갑니다. 지난해 개봉한 원더우먼에서 다이애나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And learn that inside every one of them, there will always be both. A choice each must make for themselves, something no hero will ever defeat. And now I know that only love can truly save the world. 또 죽었던 슈퍼맨이 다시 부활하는 저스티스 리그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사랑한 연인인 로이스도 이런 말을 합니다. Darkness. The truest darkness is not the absence of light. It is the conviction that the light will never return. 태양빛을 흡수함으로써 힘이 생기는 슈퍼맨은 말 그대로 빛이자 절대선입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을 사랑했죠. 맨 오브 스틸에서 슈퍼맨은 고향인 크립톤 행성의 재건을 포기하면서까지 인간들을 지킵니다. 결국 그는 지금도 우리 인간들이 현실에서 의지하는 그분, 즉 신을 상징합니다. 때문에 그의 유일한 적수는 바로 어둠이겠죠. 2017년 개봉한 저스티스 리그에서 스테판 울프라는 어둠의 악당이 부활한 것도 슈퍼맨이 2016년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에서 인간들을 위해 싸우다 죽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빛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부활한 슈퍼맨은 로이스를 비롯해 인간을 사랑했던 기억을 되찾게 되면서 스테판 울프를 쉽게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어둠이 왜 빛을 이길 수 없는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두운 방 안에 촛불을 하나 켜면 방은 이내 빛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반대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답니다. 하지만 조만간 더 큰 어둠이 몰려오게 되는데요. 스테판 울프도 저스티스 리그에서 잠시 언급하지만 그게 바로 다크사이드, 즉 어둠이랍니다. 어벤져스에서의 타노스급인 다크사이드는 결국 이 우주의 90%를 차지하는 어둠을 대표하는 악당이 아닐까요? 어벤져스가 주로 재미를 추구한다면 이처럼 저스티스 리그는 의미를 추구한답니다. 개인적으로 종교가 없어요. 우주를 포함해 해결되지 않는 이 세계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어느 날 슈퍼맨이 나타나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하고 그를 메시아, 즉 구원자로 여기는 종교가 나타난다면 전 그 종교 믿을 겁니다. 왜냐고요? 확실하니까. 또 멋지니까요.